네, 오늘 모신 분은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증시도 참 변동성이 심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증시 어떤 호재와 악재가 있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호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은 여전히 좋은 중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부터 시작을 해서 S&P 500, 나스닥, 다우 신고가를 꾸준하게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에서 훈풍을 이루고 있는 M7 주식들이 가지고 있는 산업들은 괜찮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일단 지난주까지는 그렇게 움직이긴 했죠. 그런데 어제부터 판이 뒤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뒤바뀌기 시작을 한 거는 종목단에서 저 PBR 섹터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면서, 제 이따 섹터는 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종목단에서 어떤 컬러를 찾아야 되는지가 굉장히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 지수 먼저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지금 오늘 지수가요, 고점이 1.1% 거의 20포인트 이상까지 갔었어요. 네. 그런데 오후에 지금 밀렸으니까는 가다가 음봉 크게 떨어진 거고요. 특히 코스닥의 경우는 계속 지금 어제도 장중에 0.4% 플러스 났다가 2% 빠져서 끝났는데 오늘도 1.5% 1%까지 플러스 났다가 또 밀려서 끝났습니다. 즉 시장 자체의 컬러가 지수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빠졌다 보면 일부 어느 정도 있다 하겠지만 종목들 컬러가 너무 세게 변하기 때문에 지수가 1포인트 빠졌네, 코스닥은 0.2포인트 빠졌네 생각을 하지만은 막상 투자자들의 보는 느낌은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렇게 시장이 좀 어수선할 때는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줍니다. 지금 제 화면 보시면은 지금 거래 대금이 보이시죠? 지금 거래소가요, 어제 8조대, 그제는 26일 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7조대로 빠졌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코스피를 안 하는 거였죠, 그냥 편하게. 외국인 일부, 기관 일부 빼놓고는 안 하는 거였다가 거래소는 8조대, 그런데 코스닥의 경우가 지난 어제까지는 13조였거든요. 그만큼 손절을 많이 친 거죠, 또 어제. 그런데 오늘 줄어들었습니다, 9조대로. 그러니까는 시장 참여자들도 어제 급한 하락을 잊고 오늘 뭔가 내가 신규로 AI를 덤비기에는, 혹은 저 PBR을 덤비기에는, 뭘 덤비기에는 시장 상황 자체가 좀 애매모호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좀 약간 짜증 섞인 투로 말씀을 드리는데, FOMC 이후에 시장 방향성을 탐색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대부분 투자자들이. 그런데 저는요, FOMC 이후에 방향성이 찾아주는 걸 별로 못 봤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좀 이따 FOMC 얘기를 드리겠지만, 지금 FOMC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내일 모레, 그러니까 목요일 날 아침에 저희 새벽에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판단보다는 빨리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추세, 안정화라 하면요, 종목단이 안정화가 되고요, 그리고 2차 전지와 반도체가 둘이 같이 올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 모습은 아직은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좀 어수선하고 방향성을 찾기 애매하고, 좀 이따가 이제 제가 단서를 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막판에 살짝 단서가 나온 것 같아요. 그 막판에 한 20분 정도, 그때 또 성장주 단이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그리고 제가 요럴 때 이제 제가 오늘 오후에 한 2시경에 그 저랑 소통을 하는 전업 투자자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매매가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전업 투자자가 하시는 분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대표님.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잘해요. 제가 충분히 인정했던 투자자이기도 한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대표님. 불러 모은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물어봤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시장이 수익을 내게 해볼 만한 것 같대요. 단타로.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수익이 나서 두니까는 10% 빠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간 자체가 그냥 한 4, 5%, 3, 4%, 그것도 초반에 봐야 된다는 거죠. 초반에 해서 샀다 팔았다. 이거 하면은 매매 플레이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것을 내가 들고 있을까? 했을 땐 못 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직원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러면 내가 좀 이따가 우리 8.15 머니톡을 가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직장인 분이라든지 혹은 좀 저희가 저는 이제 모니터 3개 쓰거든요, 대표님. 근데 3개로 보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냐 이거 제 말은. 그러면 휴대폰 하나 혹은 뭐 이런 노트북 하나로 보시는 분들한테 너라면 어떻게 조언을 하겠느냐라고 이제 후배한테 물어봤더니 일단 쉬겠다. 그렇지. 지금처럼 힘들 때. 맞아요, 대표님.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은 해요. 오늘도 종목 플레이가 뭐냐면은 하는 사람들이 여기 우르르 갔다가 아닌가벼 하면서 여기 우르르 갔다가 여기 됐는가 우르르 몰렸다가 하는 사람들끼리만 플레이를 하는 거지. 지금 그렇게 지금 상황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뭐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소부장 쪽에 조금 머리 드는 것들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이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시장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그 아침에 오전에 시작할 때는 뭐 둘 다 양쪽 시장 상승으로 시작이 돼서 오늘 하루 좀 드디어 편안한 하루가 되겠구나 싶었는데 갈수록 정강후약, 맞습니다. 예, 흐름, 이 흐름이 나오면서 종목별로도 상당히 맞습니다. 급등락이 서로 막 엇갈리니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제 기준에는 대표님 첫 번째 매매를 하지 않고 소위 우리가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조금은 매매도 안 하고 좀 이렇게 우리랑은 다른 세상에 있는 주식들, 보험주, 금융주, 혹은 그렇게 안 움직였던 증권주까지 움직였어요, 대표님. 그게 우리 금융 트로이카, 증권, 은행, 보험이 대부분 저 PBR주의 가장 극단이거든요. 심지어 그쪽은 이익도 좋습니다. 이익도 좋은데 왜 안 가? 맨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언제만 움직였냐면 금리 인상 시기 때 반짝 움직였고 두 번째는 배당 전에 이렇게 움직였는데 아마 우리 8.15 시청자분들은 시황통에 다 들었다시피 어제부터 정부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동하겠다. 2월 달에 이제 아마 나올 거예요. 나와서 제가 1월 초에 제가 일본 증시 얘기하면서 제가 대표랑 같이 자세하게 말씀드린 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PBR 1배 언더 있는 회사들한테 왜 1배 언더니? 그래서 부양책 혹은 주주 가치 재고 관련해서 어떤 식의 너희들이 일을 할 수 있겠니? 그리고 ROE가 8%까지 넘어서게 되면은 PBR 1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ROE를 8%까지 혹은 ROE 증진을 위해서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니? 이런 부분을 일본에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것 때문에 일본이 PBR이 지금 1.4 정도 됩니다. 엄청 올랐죠. 참고로 코리아는 0.9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0.8 떨어지면 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0.9니까 매매한 거예요. 지금 2,500대 선 자체가. 어찌됐든 지금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크 해서 일단은 그렇게 되겠다 했는데 전통적으로 했던 종목들 예를 들어서 어제의 경우는 딱 이렇게 우리 가족은 잘 들어보세요. 그 딱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어떤 거 자료부터 딱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저 PBR 리스트 제일 위에 있는 게 이마트였습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이마트가 0.18로 기억을 합니다. 어제 이마트가 15% 급등을 했어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던 내수주가 대단하네. 예 움직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는요 제가 이게 움직였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요 이런 사고를 했고 이런 사고를 통해서 어떤 종목이 나왔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기 때문에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고요. 오늘 오전에도 저 고민을 했어요. 저 PBR이 갈까? 그랬는데 한번 본질을 생각해 보시죠, 가족분들. 저 PBR이 뭐냐면요. 저 신입사원 때 정말 싼 주식을 제가 사서 시간을 낚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PBR 1배 정도 내 가치에 들어왔을 때 매도를 하는 걸 저 PBR에 가치 투자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저 PBR 주식이 어제 15% 움직인 거예요. 네. 그러면 뭐예요? 저 PBR이 테마주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 PBR을 내가 매매하는 원래 목적과 다른 매매가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움직였던 종목 중에 태광산업이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은 이렇게 빠졌는데 보이시죠? 요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분들 호가창 한번 보시죠. 83만 4천원에 2주, 83만 5천원에 9주. 이게 장 끝나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정확히 장중에도 이랬습니다.
거래량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대표님 처음에 제가요 좀 적당한 사이즈에 있는 주식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시총 먼저 보거든요. 시총은 9천억이에요. 할부만 합니다. 네. 그런데 전일 거래량이요 대표님 말씀은 2만 주예요 대표님. 오늘 많이 터진 게 3만 6천 주예요 대표님. 그럼 오늘 장중에 이게 22%까지 급등했습니다. 네. 제가 이걸 딱 봤을 때 이 주식을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거래량이 적은 주식의 특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가 생각이 나냐면 우선주 생각났어요. 이슈 있을 때 바바박 몰렸다가 이슈 없으면 우선주 못 팔거든요 대표님. 제가 30주 들고 있으면 3일 팔아야 됩니다. 거래 없는 것들 진짜로.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지금 시장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투자자분들의 핵심은 뭐냐면 기존에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릴 때 하는 사람들만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는 사람들도 이거 하러 들어온 거죠. 그러면 저 PBR 주식을 내가 기업 가치를 찾으려고 한 게 아니고 단타, 매매 플레이하러 들어온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안 움직이면은요 매매 플레이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이 약간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더라도 KB금융이라든지 이런 쪽 은행주들 KB금융보다는 가장 추세가 좋은 게 우리금융지주예요. 요즘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움직이는데 지금 이거죠. 과연 은행주는 물론 좋습니다. 배당 기대감. 왜냐하면 분기 배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배당을 틈타서 갈 수 있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만약에 우리가 이 똑같은 분기 배당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12,700원대 이때죠. 그때 매수를 해놨으면은 여기 12,700원에서 오늘 고점이 13,600원이니까 얼마입니까? 900원 정도 되니까 한 6% 7%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의 가격 차이 이를 뭐라 그러? 이게 이미 배당만큼 나온 거예요 수익. 그렇죠. 이미 수익이 나온 거예요 배당만큼 수익이. 그러면 나는 이게 지금 분기 배당 그 1년 거의 연배당일 수준일 텐데 만약에 여기서 들어가신 투자자가 있다면은 밑에서 있다면은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팔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굴레를 깨려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은 요만한 자금 가지고 여기 갔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표 나오지 않은 은행주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 그리고 보험주 중에서도 이렇게 볼게요 대표님. 여기서 오늘 급등이 나온 거는 메이트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거래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뭐라 그럴까요? 좀 너무 테마성으로 좀 움직인 거죠. 그러니 저게 참 그 가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올랐음에도 싼 건데 그렇죠. 그걸 싸다고 살 수 있는 가격이냐 네.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여기서 오류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만약에 여기서 자칫 우리 가족분들이 들어갔다 칠게요. 들어갔는데 물렸어요. 예를 들어 소위 물렸으면은 원래 싼 주시니까 나는 기다릴래. 이게 스스로 합리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뭘 더 가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식 용어로 저평가의 트랩이라고 그러거든요. 싼 주식을 싸서 들어간 게 아니고 변동성 커질 때 들어간 거죠. 이슈 있을 때. 그리고 물리면은 원래 저평가 언젠가 올라올 거야. 그게 3년 전에 카카오도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들 많았습니다. 네이버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았고요. 저 충분히 똑똑히 기억을 하거든요. 언젠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런 금융주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배당 기대감도 있고요. 충분히 3월 달에 분기 배당치 있으니까 충분히 매매플랜 나올 겁니다. 여러분 수익 날 수 있는데 지금 정도의 이런 큰 변동성이 있을 때 저 PBR로 해서 이런 논리가 조합이 된다는 것 자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 손보주 똑같습니다. 하나손보 움직였죠. 네. 이런 식으로 크게 움직였는데 이제 증권주도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증권주가 특히 미래에셋 저평가하면은요 은행 먼저 갔다가 보험 갔다가 마지막에 증권주가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선배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90년도 때 움직였다고 이제 이렇게 저평가도 움직였던 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증권주가 움직이려면은 제가 좀 전에 우리 거래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래대금이 늘어야 되고요. 왜냐면은 사다 팔았다 수수료 수익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거래대금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도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증권사 다니니까 저도 19년차 하루 한여 뺀그 욕하신다 그러실까봐 오래됐는데 증권주는요 한번 붐이 불어야 돼요. 붐이 어떤 식으로 불어야 되냐면 한 섹터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쳐야 됩니다. 언제 움직였냐면 화장품 움직일 때 한 번, 바이오 움직일 때 한 번, 그 사이에 대북 움직일 때. 그럼 그럴 때가 팍팍 움직였어요 증권주들은. 그러니까는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뭐 더 가면 좋죠. 물론 싸기도 쌉니다. 뭐 PBR 0.4, 0.3 이렇습니다. 그렇죠. 예, 뭐 요것만 쌉니까? 뭐 롯데케미칼도 뭐 하여튼 싼 거 널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들이 시장에서 한 2, 3일 반짝 움직였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내일 내가 매매거리를 해야 할지 안 할지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이런 논리 움직였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그 안 움직였던 지주사예요 대표님. 삼성물산, KCC 이런 종목들도 오늘 크게 움직였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거래량도 터지면서 했는데 더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최근에 있었었던 대부분의 저평가 PBR, 저PBR주들은 움직였어요. 그 여기서 조금 좀 생각을 해서 철강주는 좀 덜 움직였거든요. 네. 철강주 저PBR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지금 이러한 것들 이제 한 이틀, 2, 3일 정도 됐죠. 네네. 이러한 흐름이 불기 네네. 시작한 게. 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다고 지금까지 구경하다가 지금 그걸 사자니 또 많이 오른 것 같고. 하여튼 이러한 바탕 가운데서 내일장 우리가 뭘 어떤 것을 체크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 한번 좀 볼까요? 일단은 우리가 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일단 이번 주에 굵직한 일정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요약을 해드리자면 일단 이겁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내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우리가 저기 실적에 저기 눈높이는 봤으니까는 이제 뭘 얘기하는지 IR 할 때 어디를 보는지. 그래서 모 투자자가 어제 오늘 얘기를 한 게 메타버스 얘기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제 VR, XR, VR 혹은 저한테 물어봐서 저는 어차피 반도체 얘기할 거면 미세화 공정 얘기한다. 혹은 혹자는 갤럭시 24 내일 저 정식 출시입니다.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서는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일단 세 가지 꾸러미가 있는 거고 목요일 날 오전에는 FOMC 결과 발표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31일 날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애플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 프로 정식 출시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최근에 XR, VR, 메타버스로 움직이게 했었던 그런 썸씽 것들 갤럭시 24, 비전 프로가 다 출시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발표했을 때 셀온이 나오겠냐 아닌가 이겁니다. 기준에 올랐던 거 혹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다 그러면은 대표님 찐입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좀 봐야 된다는 거.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할 필요가 있냐면 S24도 지금 완판이고요. 비전 프로도 20만 대 완판이거든요. 네. 그러면 계속 완판 행진이 이어질 것 같아요. 예전 폴더블의 경험처럼. 그러면은 바로 꺾이는 것보다는 일부 세론이 나올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비전 프로에 뭐가 탑재됐지? 뭐가 들어갔대? 이런 식으로 좀 회자가 되면서 조금 더 일부 확산되지 않을까 일단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건 지금 보면서 지켜보시기로 하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 이번 주에는 좀 체크할 게 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면 그 체크 되는 동안 네. 뭐 지금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지만은 네네. 목요일 날 아까 얘기하셨던 FOMC 네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그냥 이번 주는 관망을 해야 되나요? 저 만약에 요 손에서 마우스를 하시는 이런 속도 자체가 좀 우리 가족분들이 좀 덜하다 느리시다 그러시면
확인하고 하는 것도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오늘 현기증 느꼈거든요. 와, 이게 바뀌는 속도가요. 저 PBR 갔다가 10시 반쯤에 붙어 말아 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배들, 선배들 지나가다가 뭐 붙었어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직원들끼리. 이거 붙었다, 이거 붙었다 그러면 수익은 나요. 수익은 나는데 잠깐 나는 겁니다. 바로 또 밀리고. 오늘 있었던 일이 뭐냐면 저 PBR이 쫙 쏘니까는 오후에 있었던 증권주도 가요. 아침에 금융주 갔었죠. 보험 가요. 그러니까 하나씩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오후에 보니까 갑자기 성장주 안 가나요? 성장주 다 죽었나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AI 쪽 이스트소프트 뭐 한글과 컴퓨터 한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딱 20분 만에 움직이더라고요. 그만큼 빠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좀 천천히 사도 되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좀 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예. 지금 매수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좀 늦추는 게 낫겠는데. 혹은 분할. 예. 근데 들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 막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급락이 확 나와 버리니까 네. 이게 막 미치는 거라. 아, 요거 제가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거 손절을 해야 되나? 왜냐면 지지선들을 막 깨고 내려가니까. 깨고 오르고 아주 난리도 아니죠 지금. 오늘 A라는 뭐 종목이 있는데 제가 생각한 지지선을 깼다가요 올려놨다가 또 깼다가 다시 올려놨어요. 2번 그랬습니다.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는 내가 깼으니까 팔아야지가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 가족분들께서 저희 방송을 보시고 좀 매매를 하셨던 종목은 아마도 최근에 있었던 주도주 단이었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침 방송 다 보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래도 이상한 거 얘기 안 하십니다. 다 그래도 해볼 만한 거 얘기해 주시는 선배님들께서 그러면은 한 번씩 잘 들어보세요. 엑시트할 수 있는 게 올 겁니다. 왜냐면 지금 지수 단이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아요. 그러면 적어도 한번 제 기준에 끼는 종목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끼는 종목들이 시장이 한번 쑥 살아날 때 한 번씩 팔기를 줄 겁니다. 그럴 때 반줄이기. 이겁니다. 분명히 올 때가 있다.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깨질 때 손절 치면은 그게 낭패예요. 오히려 이미 지지선 깨고 손절이 늦었을 때는 그냥 일단 버티자. 일단 그렇죠. 근데 그게 제가 포트를 정확하게 못 봐서 그렇지, 종목에 따라 다르니까. 네, 못 봐서 그렇게 단언코 얘기하기 어려운데 최근에 회자되었던 종목 혹은 회자되었던 업황 업종에 있는 전제 한에서는 왜냐면 그게 시대의 트렌드니까 그거를 바로 버리기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밀리는데 네. 아주 많이 밀리는데 거래량은 별로 없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또 거래량이 없다는 건 바로 또 금방 튈 수 있다라는 금방 걸로 튀어요.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시장이 오늘도요 튈 때 진짜로 그 15분 걸렸어요, 대표님.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10% 가는 게 15분 걸립니다. 15분. 그러니까 어떤 확실한 악재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밀리는 것들. 확실한 악재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죠. 첫 번째 그 기업이 뭔가 이제 그 해당을 잘못했다 이건데 사실은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의 결이 그 기업이 예를 들어서 AI라고 할게요, 대표님. AI에 꼭 FIT죠. fit 맞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약간은 그런 게 스쳐서 그런 게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막상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그 종목이 잘못한 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외가 된 걸 거고 혹은 아까 얘기 드렸었던 그런 분들 매매하시는 분들이 에이 몰라 안 가 탁탁 팔았기 때문에 거의 매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훅 빠지니까는 그냥 훅 빠진 거예요. 그냥 매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한 번씩은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내가 지금 기다렸다가 현금화를 그때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100주가 있다 칠게요, 대표님. 그러면 50주 남겨놨죠. 그러면 50주 가지고 그 다음에 빠졌을 때요.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물타기가. 왜냐면 내 물량이 가볍잖아요. 그럼 더 싸게 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급락했을 때 매도하지 말자. 분명히 이렇게 좀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그때 일부 매도해서 그때 현금화를 하자. 거래량이 너무 크게 터지면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근데 말고. 그거 말고요. 아니, 거래가 없이 그냥 시장이 그러니까 오늘처럼 편하게 어제 오늘처럼 저 PBR로 갔기 때문에 AI 쪽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냥 그렇게 무너졌으면 한 번은 줄 텐데 이거죠 제 입장에서. 그렇죠. 예,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